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무난한 조편성을 받았던 독일의 8강 상대도 난적이었다. A조에서 2승 1패를 거두고 조 1위로 올라온 포르투갈이었다. 미하일 발락은 호날두를 상대로 한 달 전 모스크바에서의 패배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2년 전 월드컵 3, 4위전 리턴 매치이기도 했던 이 대결에 더 이상 루이스 피구는 없었다. 포르투갈의 7번은 이제 호날두였다. 독일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토너먼트에 들어오면서 원톱 체제로 변화를 준다. 클로제 원톱에 포돌스키와 발락, 슈바인슈타이거가 2선을 이루는 4-2-3-1이었다. 선제골은 독일의 몫이었다. 두 번의 2대1 패스로 측면을 돌파한 포돌스키의 크로스를 슈바인슈타이거가 잘라먹으며 선제골을 기록한다. 기세를 탄 독일은 곧바로 추가골을 기록한다. 슈바인슈타이거의 크로스를 클로제는 자신의 장기인 헤더로 마무리한다. 포르투갈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호날두의 왼발 슈팅이 레만의 선방에 막히자 누누 고메스는 대차 슈팅을 날려 만의 골을 기록한다. 이번 발락과 호날두의 대결 승자는 발락이었다. 발락은 슈바인슈타이거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며 포효한다. 이후 포르투갈이 한 골을 따라붙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죽음의 조를 손쉽게 통과한 네덜란드의 8강 상대는 러시아였다. 죽음의 조에서 보여준 오렌지 군단의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매치업으로 평가되었다. 아르샤빈, 파빌류첸코, 지르코프 등 러시아에도 분명 좋은 자원들이 있었지만 상대는 강력한 우승 후보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조별리그 3차전 로테이션으로 주전 선수들에게 체력 안배까지 해준 상황이었다. 히딩크와 반바스텐, 네덜란드 출신 감독 선후배 간의 지략 대결로도 눈길을 끈 이 대결은 예상과 달리 매우 팽팽했다. 네덜란드가 몰아붙이고 러시아가 방어하는 그런 단순한 양상이 아니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치고 들어선 양팀의 후반전, 먼저 균형을 깬 쪽은 네덜란드가 아닌 러시아였다.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파빌류첸코는 발리슛으로 마무리한다. 대회 내내 좋은 선방을 보여준 반데사르도 꼼짝할 수 없는 골이었다. 균형이 깨진 이후의 양상도 비슷했다. 한쪽만 공격하는 일방적인 그림이 아니었다. 패색이 짙던 오렌지 군단의 구세주는 베테랑 반니스텔 루이였다. 반니스텔 루이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슈나이더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며 기어고 동점골을 만들어낸다. 두 팀은 승부를 정규시간 안에 가리지 못했고 연장전으로 들어간다. 네덜란드 선수들은 계속해서 0점이 맞지 않았고 러시아의 파필루첸코와 아르샤빈은 연장전에서도 위협적이었다. 이번에도 균형을 깬 쪽은 러시아였다. 연장 후반 아르샤빈이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러시아의 7번 토르빈스키가 감각적으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4분 뒤 아르샤빈은 그로기 상태의 네덜란드를 KO시킨다. 유로 2008 최대 이변이자 다시 한번 히딩크의 매직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네덜란드의 탈락으로 가장 득을 본 팀은 스페인이었다. 러시아 덕분에 스페인은 자신과 더불어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히던 네덜란드를 피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이미 스페인이 조별리그에서 쉽게 이겼던 상대였다. 스페인 아라고네스 감독은 러시아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파빌루첸코에 대한 경기를 강화시켰다. 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아르샤빈이 아니라 파빌루첸코라고 생각하였다. 러시아를 강하게 밀어붙이던 스페인은 전반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맞닥뜨리게 된다. 비아는 프리킥을 차는 과정에서 근육이 올라왔고 그대로 쓰러진다. 스페인에는 훌륭한 벤치 자원이 많았지만 팀 내 최다골 공격수를 잃는다는 것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두 팀의 균형은 후반전에 깨진다. 스페인은 자신들의 장기인 쇼패스 게임으로 러시아를 잘게 썰어 들어가 골을 만들어낸다. 균형이 깨진 이후부터는 스페인의 쇼타임이었다. 라모스, 파브레가스, 구이사로 이어지는 3자 패스로 추가골을 만들어낸다. 스페인의 활약은 멈출 줄 몰랐다. 러시아의 넓은 뒷공간을 공략하여 골을 만들어냈다. 게임 오버였다. 스페인은 1964년 유로 우승 이후 4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준결승 상대는 크로아티아를 극적으로 꺾고 올라온 터키였다. 독일은 터키가 크로아티아를 꺾어준 것이 고마운 입장이었다. 독일은 크로아티아와 조별리그 같은 조였고 크로아티아는 독일을 꺾고 조 1위로 올라갔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터키는 부상과 징계로 풀전력을 구축할 수 없었다. 그에 반해 독일은 8강전과 똑같은 라인업의 풀전력 전차 군단이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를 외친 터키의 저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압도적 언더독으로 평가받은 터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선제골을 터뜨린다. 골대 맞고 튀어나온 세컨볼을 터키 윙어 위구르 보랄이 차넣어 선제골을 기록한다. 하지만 독일에는 대표팀 안정 월드클래스 포돌스키 슈바인슈타이거가 있었다. 선제골을 먹히고 4분 뒤 포돌스키가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볼을 슈바인슈타이거가 잘라먹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다. 이후 1대1 스코어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두 팀 선수들은 경기를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골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해결사는 클로제였다. 필립 람이 왼쪽 측면에서 올린 얼리 크로스를 클로제는 타점 높은 헤더로 마무리한다. 근성과 투지의 팀 터키는 포기하지 않았다.
8강전 극적인 동점골의 사나이 샌드루크는 이번에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골을 기록한다. 정말로 한 골 싸움이 된 승부에서 마지막에 우승팀은 독일이었다. 2대1 패스로 터키의 수비진을 뚫어낸 람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는다. 이로써 유로 2008 파이널 매치업은 전차와 함대의 싸움이 된다. 대망의 유로 2008 결승전 매치업은 44년 만에 유럽 챔피언에 도전하는 팀과 12년 만에 유럽 챔피언에 도전하는 팀 간의 맞대결이었다. 두 팀의 결승전은 타당한 결과였다. 대회를 거듭하면서 보인 우승 후보의 윤곽은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였는데 그중 두 팀이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4강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팀의 감독은 똑같이 한 자리씩 변화를 준다. 외부 감독은 부상에서 복귀한 수비형 미드필더 프링스를 선발로 출전시킨다. 스페인은 4강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인해 다비드 비아가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아라고네스 감독은 토레스를 원톱으로 넣고 파브레가스를 출전시켜 기존의 4-4-2에서 4-1-4-1로 변화를 준다. 스페인은 본인들이 자랑하는 주포 다비드 비아를 잃었지만 이를 엄청난 타격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스페인의 스쿼드 뎁스는 두꺼웠고 토레스는 소속팀 리버풀에서 원톱으로 주로 경기를 나섰기 때문에 원톱으로 뛰는 것에 이질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간의 시선은 정확했다. 헤딩슛으로 골대를 맞추며 예열을 마친 토레스는 이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린다. 이날 지속적으로 독일의 뒷공간을 노렸던 토레스는 전반 33분 사비의 전진 패스를 받아 레만을 살짝 넘기는 환상적인 칩샷으로 이날 결승전의 유일한 골을 기록한다. 이 골 장면의 백미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다. 토레스의 골 장면에서의 백미는 토레스가 람과의 주력 경쟁에서 이긴 것도 토레스의 칩샷도 아니다. 사비를 주목하길 바란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골을 받기 전에 토레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한 사비의 이 액션들이 이 골의 백미 중의 백미였다. 사비가 공을 받기 전에 미리 토레스의 위치를 파악해 놓았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골로 이어지는 전진 패스를 할 수 있었다. 이날 경기에 있어서 독일에게 아쉬웠던 점은 슈바인슈타이거의 오른발 킥이 날카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슈바인슈타이거는 8강전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크로스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시스트를 2개나 기록했었다. 스페인의 선수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스페인에는 키가 큰 선수가 많지 않다. 쇼패스 게임에서는 독일이 밀릴지 몰라도 제공권에서는 독일이 우위에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슈바인슈타이거의 킥력이 빛나야 할 시점에 슈바인슈타이거의 오른발 컨디션은 좋지 않았다.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던 독일 선수들은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였고 결국 유로 2008의 결말은 무적함대의 유럽 챔피언 등극이었다. 01-02 시즌 레버쿠젠에서의 트리플 러너업과 2002 한일 월드컵 준우승 등 유독 커리어의 준우승 기록이 많은 발락은 약 한 달 전에도 모스크바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우승을 지켜봤었다. 이번에도 발락은 시상대 가장 높은 위치에 서지 못한다. 여기서 80년대 중반 이야기를 잠깐 하겠다. 80년대 중반 유럽 최고의 선수는 프랑스의 미셸 플라티니였다. 플라티니는 1983년, 84년, 85년 발롱도르 3연패 위너이다. 1984년에는 자국에서 열린 유로8사를 우승으로 이끄는데 이때 프랑스의 결승전 상대가 스페인이었다. 플라티니는 이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한다. 2008년 당시 UEFA 회장이었던 플라티니는 유로 2008 우승팀 주장인 카시아스에게 24년 전 스페인을 좌절시켰던 제가 오늘은 스페인에게 우승컵을 건네주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2008년 유럽 최고의 별은 스페인이었다.